자, 오늘은 이 코리안 몬스터 괴물 수비수 우리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 거안에서 터키의 명문팀인 페네르바체 올 시즌 이적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첫 경기부터 주전 수비수를 차지해서 지금 정리해보면 리그에서만 7경기 연속 선발이고 유로파를 포함하면 9경기, 무려 9경기 연속 선발 강행군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최근 7경기에서는 풀타임이니까 아니 감독님 좀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수비수들은 더군다나 중앙 센터백을 교체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김민재 선수가 치르고 있는 이 경기나 이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 공격수 못지않게 쫙 올라가가지고 와 지난번 유로파 경기 때는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나요? 네, 성큼성큼 본인이 그냥 드리블 쳐가지고 상대 골문 앞까지 가는 거 보면 와 살벌하더라고요. 또 페네르바체는 이 김민재 선수 덕에 양쪽 풀백이 라인을 마음 놓고 올리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을 혼자서 다 커버하느라 정말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 스탯적으로도 기록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김민재 선수인데 뭐 롱패스를 한 경기에서 10개 가까이 지금 성공시키니까 말 다 했죠. 그렇게까지 크게는 기대 안 했던 선수가 와가지고 와 우리 팀의 뒷문을 완벽하게 지금 메워주고 있는 형상이다 보니까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김민재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잘하는 김민재 선수,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나오는 공중볼 처리, 엄청난 가속도에서 나오는 뒷공간 따라잡기, 그리고 윙어의 침투 공간까지 바라보는 정확한 그 기가 막힌 롱패스, 현대 축구의 필수로 여겨지는 후방 빌드업 작업 능력까지 갖춘 와 완벽에 가까운 중앙 수비수에 대해서 이 관심도가 유럽 전역으로 정말 마구마구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미 유로파 경기 등에서 유럽 유수 클럽의 스카우터들이 파견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김민재라는 선수가 잘한다고 소식이 들리는데 뭐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김민재 선수가 유럽 클럽 경기를 뛰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도 저 멀리 중국 대륙에서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런 쇼케이스 기회는 적었겠죠. 또 터키 매체 뭐 포토맥 같은 곳을 참고하면 토트넘이 예전부터 적극적으로 김민재에게 진지하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지만 재밌는 건 토트넘 외에도 아스날, 나폴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이 김민재를 노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뭡니까? 김민재 선수를 노리는 팀들의 명성? 그러니까 이름값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 올 때만 하더라도 고려했었던 팀이 포르투 정도였죠. 물론 포르투도 엄청난 강호고 명문이지만 역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큰 물에서 놀아야 안 된다는 거예요. 페네르바체에서 뛰면서 유로파도 나가고 본인을 계속해서 증명하다 보니까 또 그걸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스카우터들이 이 선수를 실제 영입이 가능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냥 귓동량으로 듣는 거랑 유럽 잘 나가는 팀들끼리의 대결을 직접 이 경기 내용에서 보여주는 건 정말 천지 차이가 있겠죠. 자, 잘하는 선수에 대한 클럽들의 관심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되었던 건 다른 내용이죠. 뭐냐면 페네르바체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당시 계약 내용에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고 그 금액이란 게 정말 김민재 선수의 실력을 감안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900만 유로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치면 100억이 좀 넘는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여러분들 보실 때는 큰 금액입니까? 물론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큰 금액이겠지만 이 이름값이 있는 클럽들에게 어떻게 보면 헐값으로도 보인다는 걸 너무나도 익숙해 알고 있는 우리죠. 이게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문이 흘러나오게 되었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터키 언론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그걸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부동의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유럽으로 더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담긴 바이아웃 조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이 내용은 정말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고 페네르바체의 팬들은 팀 내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은 김민재 선수를 금방이라도 잃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서 구단에 항의하는 SNS 댓글 등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축구 기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리그 8라운드가 끝나자마자 인터뷰 석상에서 페네르바체 회장, 코치 회장이죠. 이 현재 김민재 선수의 계약에 대한 내용과 그러니까 바이아웃 지금 조항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거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회장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좀 세게 나왔죠. 오히려 좀 센 척합니다. 900만 유로? 어디 뭐 낼 수 있으면 내고 가져가 봐라. 그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빌런인가요? 뒷말을 또 흐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회장이 1년만이라도 김민재 선수를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매우 기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보라고 호기롭게 배짱을 놨으면서 뒤에서는 1년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다.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신종 부정화법인가요? 매우 독특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어쨌든 김민재의 이적을 이 코치 회장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발언이겠죠. 자, 그러면 앞서 언급해드린 내용들은 이제 10월 4일까지 나온 김민재 선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종합해드린 거였는데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어요. 앞의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지금부터는 기존의 바이아웃 외에도 자세한 계약 조건이 지금 공개되었어요.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터키의 이 파나틱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합니다. 페네르바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김민재라는 선수, 베이징 거안에서 연봉 350만 유로, 약 48억 원을 수령했었는데 하지만 그의 900만 유로, 즉 120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이 화제가 되고 있고 그는 페네르바체에 오기 위해서 연봉 150만 유로, 그러니까 약 20억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다시 정리하면 김민재 선수가 향후 유럽을 가기 위해서 더 빅클럽을 가기 위해서 바이아웃 조건을 삽입했고 대신에 연봉을 무려 2배 정도를 깎았다는 겁니다. 48억 원에서 28억 수준으로 지금 내린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꿈을 위해서 연봉도 삭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나틱은 여기에 이어서 다만 바이아웃 조항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집중해 보세요.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제의가 와도 김민재는 팀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게 이번 시즌이 종료된 후에야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죠.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죠. 아까 왜 저 빌런 회장이, 그러니까 코치 회장이 데려갈 수 있으면 한번 데려가 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지는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건들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페네르바체도 즉시 전력감이 김민재를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보관이 숨어든 계약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세론 조항입니다. 이거는 김민재가 어떤 팀이랑 계약하더라도 그 계약금의 25%인 원팀이 페네르바체에 지급해야 된다. 요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페네르바체에서 바라볼 때 김민재라는 선수가 한 팀에만 있을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왠지 팀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것만 같으니까 바이아웃으로 좀 양보해주는 척 하지만 향후 팀으로 옮길 때 25%만큼의 수익은 우리 원팀에 줘라 이런 보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축구가 어느 한쪽이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당시 FC 포르투랑 비교할 때 무리하게 바이아웃을 높여서 이적을 못하게 하는 팀보다는 바이아웃을 낮춰주고 팀 내 주전으로 활용해서 가치를 올려주는 페네르바체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는 바이아웃과 닥주전을, 그리고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실력 좋은 센터백을 써먹으면서도 새로운 조항을 삽입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이런 야망이 숨어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앞으로 김민재 선수의 이적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새로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이 황희찬 선수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김민재 선수도 지금 A매치 기간을 맞아서 귀국한 상황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경기를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분명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대한축구협회 메디컬 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세심하게 선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봤을 테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민재 선수는 앞으로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페네르바체에서 1년 그리고 향후 옮기는 세컨팀에서의 활약이 대망의 세 번째가 될지 모르는 이 빅클럽으로의 도약에 매우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노라는 빅클럽의 주전 센터백이 대한민국 국대라는 사실 상상해보면 벌써부터 설레지 않습니까? 부디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길 바라보면서 김민재 선수는 워낙 잘하니까 건강관리만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화이팅입니다.